이른 아침 룩소르의 더운 공기를 가르며 택시에 몸을 실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묵직하고 강렬하게 보이고 있다. 모든 것이 가시화되고 난 다시 한번 애굽에 왔음을 느낀다. 길가에는 오래된 콥트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건물이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은 서구 교회의 교회와는 다른 강한 인상을 남긴다. 거친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을 지켜온 콥트 교회는 마치 이집트의 태양 아래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온 이들을 상징하는 듯하다. 곧 그곳을 방문해 볼 생각이다. 어린 시절 머릿속에만 그려온 이집트의 세계에 나는 마침내 들어와 있다. 100 and then $1. Yeah. Thank you. Yeah. Have a nice day. You too. Bye bye. Bye.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여전히 룩소르에 있고요. 저번에 함께 룩소르 서안을 투어했었죠. 오늘은 룩소르 동안에 있는 여러가지 유적지들을 투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 곳은 카르낙 신전입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태양신 아몬을 위해서 기원전 1990년에 지어졌고요. 2000년 동안 수없이 증축된 곳입니다. 이렇게 신전 입구 회랑에 약 40여 개의 스핑크스가 있어요. 이 스핑크스의 머리는 아몬의 얼굴, 수장이고요. 사자몸 가운데 파라오를 품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신전의 파수꾼을 상징하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3m의 거대한 탐문입니다. 진짜 웅장하네요.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세웠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탐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베의 신 아몬과 아내 무트, 그리고 아들 콘수 3명의 제실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아몬의 제실 안에 1000년 넘은 돌들이 고요하게 둘러 있었다. 고대 제사장의 기도가 돌에 새겨진 듯한 묵직한 공간이다. 허나 그것은 소리나는 노새와 꽹과리가 되어 오직 이곳에만 남겨있는 듯하다. 대열주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기둥들이 숲처럼 끝없이 펼쳐진다. 이곳은 애굽의 위엄과 그들의 신앙이 응축된 공간이다. 정말 이 장소가 수천 년 전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기둥 하나하나가 완벽을 향해 치열하게 다듬어졌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과 상형 문자들은 탁월한 기술의 산물이다. 신성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이집트 장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완성을 목표로 했던 것이 선명하다. 그들은 그들의 예술과 신앙을 발전시킴에 절대로 노력을 아끼거나 수준을 타협하지 않은 듯하고
그 열정과 경애가 이 대열주홀의 숨결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곳에는 134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무려 기둥 둘레만 15m고요. 제일 높은 기둥은 무려 23m라고 합니다. 이 높은 기둥들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파라오의 많은 일화가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역대 파라오들이 이곳에서 신의 허락을 받고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투트모스 1세 오벨리스크를 이스탄불에서도 봤었는데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네요. 파라오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이 이 오벨리스크의 높이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오벨리스크를 세워서 그들의 힘과 영원성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저 오벨리스크에 써있는 고대 이집트 문자들은 파라오의 업적과 영광을 칭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트모스 1세 오벨리스크 옆에는 이렇게 그의 어머니 하셉수트의 오벨리스크도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파라오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집트 파라오가 태양신인 아몬을 숭배하고 칭송하면서 이 이집트의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극소수의 이집트인들에게만 허락된 곳에 난 들어와 있다. 성역이었던 아문라의 지성소의 재단을 보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 카르나 신전 안에서도 특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곳, 죽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머리털을 민 사제와 파라오만이 들어와 영원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 하지만 오늘날 덥수룩한 머리에 반바지를 입은 나까지 모두가 성역에 방문할 수 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집트에 파리가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리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서 안 떠나요, 파리가. 이집트 오실 때 파리 모기 스프레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미학이 나를 깊이 매료시킨다. 이집트는 내 상상력에 마중물을 붓고 나의 내면 깊숙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정교한 상형문자, 신과 사람의 경계를 허무려 노력했던 신전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이자 현실이었다. 그저 상상에 머물 것 같던 이 모든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라는 사실에 경이로울 따름이다. 이집트 시대의 시장 느낌이 나네요. 정확하게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영상 찍다가 가시에 찔렸습니다. 이렇게 카르나크 신전 동남쪽에는 호수가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사제가 이곳에서 심진을 정화하면서 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재생과 행운의 상징인 스카라베 조각을 3번 또는 7번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중왕국 시대에서 신왕국 시대에 지어진 신전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그 당시 거대했던 애굽의 느낌을 조금 제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덥습니다. 이 더운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가나안에 진출해서도 이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이 당시에 먹던 음식, 그리고 이곳에서 누렸던 것들, 호화스러운 이곳을 경험하면서 참 대단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더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40도가 훌쩍 넘고요. 네, 진짜 너무 덥네요. 네. 이곳에서 오전 그리고 저녁 시간에 노역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거대한 파라오가 우뚝 서 있고 침묵 속에 건의가 흐른다.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들의 힘, 시간을 넘어 나에게 닿는다. 제가 들어온 이곳은 람세스 3세의 무덤입니다. 야? 람세스. 아무라. 킹 아무라. 시큐리티의 도움을 계속 거절했는데 이번에 못 부리치고 들어왔는데 람세스 3세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킹 아무라가 있던 곳이라 합니다. 관광객은 일본 관광객은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팁을 드려야겠죠? 너무 컴컴해서 안에 먼지가 한가득합니다.
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건데요. 이 타는 듯한 땡볕을 지나서 1.5km 정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년 정도 된 콥트교 앞에 있는데요. 한번 콥트교에 처음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에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화 앞에 기도하는 콥트교 신자들의 모습은 그리스 정교회와 닮아 있다. 다른 길을 걸어왔으나 기도의 순간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을까? 이 콥트교는 마가가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곳이죠. 네, 그래서 마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빵 한 조각에 담긴 사랑을 받았다. 그들의 신앙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는다. 빅테이스트 버거를 시켰는데요. 저는 이 버거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여기 빅맥이 물가로 4,750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빅맥 주스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 물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생각해봐도 제가 갔던 나라 중에 물가가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나는 룩소르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려고 한다. The golden age of wealth